어느 날, 오늘도 많이 늦었네? 힘들었지? 어휴, 요즘 회사에 일이 많네. 그래도 너무 매일 야근을 하니까 걱정된다. 지금 간당간당해서 야근이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아. 안 그래도 규모 작은 스타트업 회사잖아. 민수랑 나랑 충분한 자금 없이 무리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산상 빠듯하게 맞을 것 같았는데 지금 거래처 하나가 잘못됐어. 어떡해, 많이 안 좋아? 많이 어렵네. 우리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거래처 하나만 날아가도 타격이 커. 게다가 회계 쪽을 전담한 게 내가 아니라 민수거든. 무슨 예산을 어떻게 짠 건지 하나도 안 맞아. 이러다가 회사 그냥 날릴 것 같아. 뭐라고? 민수 씨는 알고 있어? 뭐라는데? 당연히 알고 있지. 출자금 빼돌린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는 있어. 그런데 뭐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수습을 하긴 해야 하는데 민수가 제대로 된 도움이 되고 있진 않아. 설마 회사도 안 나오고 있어? 말로는 영업 뛰고 있다고는 하는데 회사 안 나온 지 좀 됐어. 어쩐지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염치가 없어서 그랬지. 당신 호강만 시켜주기에도 모자란데 이런 식으로 회사까지 위기라 망하기 직전이란 말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 안 그래도 나 모자란 놈이라고 장모님은 나 쳐다도 안 보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결혼 반대하셔도 당신 호강시켜줄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당신 데려온 건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당신한테 회사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회사 어려운 게 당신 탓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속상하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 그리고 정말 장모님 볼 낯이 없어. 우리 결혼 반대하던 장모님께 보란 듯이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장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못난 사이겠어. 여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몰랐어. 요즘 혼자 마음고생하느라 힘들었겠다. 걱정 마, 여보. 당신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니 곧 잘 풀릴 거야. 고마워, 여보. 지금 수습 중에 있고 유실된 자금도 구할 방도를 찾고 있는 중이야.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것만 막으면 이번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대출 쪽은 나도 알아볼게.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 대출이 있거든. 내일 출근하면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 진작 말하지. 당신이 혼자야? 내가 옆에 있는데. 고마워. 정말 당신밖에 없네. 그런데 당신은 대출까지 하지 마. 일단 내 힘으로 잘 넘겨볼게. 알아보기나 할게. 혹시나 모르니까. 알았어. 다음 날. 엄마, 잘 지내셨죠? 네가 웬일이냐? 내 얼굴은 절대 안 볼 것처럼 집을 나갈 땐 언제고? 그땐 죄송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 이제 와서 죄송하면 뭐하니? 엄마가 준석 씨를 너무 반대하니까 욱한 마음에 저도 어리석게 굴었어요. 그래도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저희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영아, 아직도 그 소리니? 아직도라뇨, 엄마. 가영아, 너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유복하게 자랐어. 그건 알고 있지? 내가 재벌급은 아니더라도 너 하나 키우는데 부족함은 없을 만큼 벌었으니까. 내 하나뿐인 딸이라서 내가 누린 것보다도 더 많이 누리게 하고 싶었어.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느꼈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랬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애지중지 키웠어. 알죠, 엄마. 나 엄마 덕분에 고생 모르고 큰 거 잘 알아요. 그래, 잘 안다니 다행이다. 그렇게 곱게만 키워놨더니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고생해 본 적도 없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엄마 말이 서운하니? 난 더 서운했어. 곱게 키운 외동딸이 어디서 경제력 하나 없는 어리숙한 남자를 데려와서 덜컥 결혼을 하겠다니.
그때도 좀 더 연애해보고 결정하라고 내가 얼마나 설득했어. 엄마는 무턱대고 그 남자 반대만 한 거 아니야. 불같이 사랑에 빠지는 거 할 수 있지. 사랑하면 결혼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만난 지 고작 3개월 만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타령이야? 남자가 경제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널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연애만 좀 더 하랬는데 결혼 허락 안 해준다고 그 난리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때 모진 소리 하던 엄마 마음 이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하면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나와 준석 씨를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준석 씨한테 너무 나쁜 말만 쏟아내니까 준석 씨도 상처도 나도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 준석 씨랑 나랑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이지만 그때 결혼하고 나서 3년이나 지났어요. 우리 3년간 예쁘게 잘 살고 있어요. 너 작년에 유산한 거 알고 있다. 네? 엄마가 그걸 어떻게... 네 소식 수소문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다 아는 수가 있다. 엄마, 지금 저한테 감시라도 붙인 거예요? 감시라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회사에 병가를 내니까 알게 된 거잖아. 엄마, 지금은 그런 문제로 내 탓하지 말거라. 내 외동딸 고생 안 하고 사는 모습 확인하고 싶어서 나도 억지 부리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잦은 야근과 업무상 과로로 쓰러졌고 그 상태로 유산을 했다더라. 몸 상태가 그 정도였으면 회사를 쉬었어야지. 네가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해대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잖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준석이 걔를 내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내 딸 고생만 시키고 있는데. 그 일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어요, 엄마. 이 유산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내가 몸이 약한 거랬지. 아이가 약한 거랬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랬어요. 엄마한테 그런 소리가 들리겠니 지금? 엄마, 그러지 말고 제 마음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니? 준석 씨랑 인사 갈 테니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준석이도 같은 생각이니?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몰라요. 생각 좀 해보자. 부탁드릴게요, 엄마. 며칠 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어서 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찾아뵙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영이가 여러 번 부탁해서 어렵게 자리 마련했어요. 말씀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해요. 네. 그래도요, 엄마. 이렇게 우리 얼굴 봐주셔서 고마워요. 준석 씨랑 나랑 진심으로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내 얼굴만 보겠다고 3년 만에 걸음한 건 아닐 테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한 거야? 엄마 보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연락드린 것도 맞아요. 사실 엄마가 나름의 방법으로 이미 제 사정에 대해 전부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사람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는 나한테 안 했었잖아. 여보, 자세히 말 안 하고 그냥 이런 자리 만들어서 미안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텐 이 방법뿐인 것 같아. 당신 회사 전도 유망하고 이번 자금난만 해결하면 당신 성공할 수 있잖아. 난 당신 믿어. 지금 회사 위기도 당신 탓이 아니라 동업자인 민수 씨 탓이잖아.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다니 그거 횡령이야. 동업자 볼 안무가 없었던 것도 내 탓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 앞에서 그런 쓸모없는 이야기들은 그만하고. 그래서 가영이 너는 네 남편도 속여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뭐 하는 거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불운한 일로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순 없잖아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세요, 엄마. 저랑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갚을게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다린 게 벌써 3년이야. 네? 계속 그렇게 버틸 거니? 너 나랑 연 끊고 이 집 나가서 온갖 고생 다 한 거 다 알고 있다.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란 외동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니 처음엔 좀 버티는 흉내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직도 내가 더 기다려야 하니? 이 정도로 힘들면서? 엄마, 이런 말하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엄마, 너희들이랑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나는 못 도와준다. 엄마, 한 번만요. 엄마 가슴에 대목 받고 나갔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잘 돼서 용서 빌러 왔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이런 걸로 구걸하러 와? 엄마는 능력 있으시잖아요. 구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엄마 재산 다 네 거였어.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나가거라. 더 듣기 싫으니. 장모님, 죄송합니다. 엄마. 며칠 뒤. 장모님은 연락됐어? 아니, 아예 안 받으셔. 당신이 날 위해 한 행동이란 건 알아. 난 항상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미안하고. 그런데 이번엔 당신이 장모님께 너무 상처를 드린 것 같아.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 민수 씨는 횡령으로 아예 수배가 됐고 그거 더 소문 커지기 전에 당신 회사 자금 위기는 막아야 하는데 당장 돈 나올 곳은 없고 나는 회사 대출 조건도 안 됐고 정말 그거 말고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알지. 내가 당신 마음을 왜 모르겠어. 그런데 장모님께 인정받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을 벌리게 되어 내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야.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미안해. 이번 일은 나 혼자만 벌린 건데. 못난 내 탓이지.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꼭 장모님께 사과드리자. 연락 안 받으시면 받을 때까지 시도해보자,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여보, 회사 일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 사실 내 동생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내 동생이 떠오르더라. 정말 그 애한테 도움 청하고 싶진 않은데. 아가씨? 아, 여유가 좀 있으신가? 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긴 하다만 걔가 시집을 잘 갔잖아. 매부 쪽 집안이 여유가 있으시고 매부가 하는 사업도 가업처럼 이어오던 거라 재정도 탄탄하다고 알고 있어. 당신이 아가씨 이야기는 별로 안 해서 몰랐어. 당신 만나기 전에 일찍 결혼한 애라 별로 이야기할 일이 없었지. 남매지간이라지만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고 일찍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나하고도 서먹할 때가 있어. 그럼 당신이 아가씨한테 말하기 좀 어렵지 않아? 그래도 하는 데까진 해봐야지. 당신도 절연하다시피 한 장모님이랑 일부러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 해줬는데 내 자존심 지키자고 나만 회피하고 있을 순 없잖아. 여보. 아무튼 조만간 내가 이야기해볼게. 다음 날. 어떻게 됐어? 아가씨랑 이야기해봤어? 미안해, 여보. 안 된다고 했구나. 아무리 대면대면해도 혈육인데 오빠인 나를 너무 깔아뭉개더라.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사업병만 걸렸다고. 여기저기 손 벌리지 말고 능력 없으면 빨리 접으라고 하네. 뭐? 그런데 내 동생의 그런 말에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어. 사실 맞는 말이지. 여보, 맞긴 뭐가 맞아. 아가씨가 말을 심하게 한 거지. 그 이후로는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아.
차단이라도 한 것 같아. 에이, 설마 아가씨가 그렇게까지? 당신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말. 내가 너무 능력 없고 모자라기만 해서. 이번 사업도 사실은 평범한 월급쟁이로는 장모님 마음에 찰 만큼 빨리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벌린 거야. 내가 민수한테 속았지. 그렇게 급하게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업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알아보고 시장성도 조사하고 전부 치루었어야 하는 일인데 민수 말만 믿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아니야, 여보. 작년에 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당신 혼자 고군분투하느라 유산까지 됐을 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빨리 재기하고 싶었어. 취직은 잘 안 되는 상태일 때 민수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 내가 바보 같아서. 사기친 그놈 탓이지. 이게 어디 당신 탓이야. 미안하다, 여보. 가영아, 이제 회사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어. 고생했어.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여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는 거야. 걱정 마. 내가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내 월급으로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 미안해, 여보.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난 괜찮아. 회사 정리하고 나면 좀 추스르자. 그러고 천천히 다시 취업 준비하면 돼. 온전히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나자. 우리 아직 젊잖아. 할 수 있어. 고마워, 여보. 2년 뒤. 어머, 당신 오늘은 일찍 퇴근한 거야? 그럼 일부러 일찍 퇴근했지. 당신 저녁 해주려고. 그러고 보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난다. 직접 만든 거야? 당연하지.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진짜? 어떡해. 나 완전 깜빡했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놀라. 괜찮아.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하긴 무슨. 얼른 앉아. 피곤하지? 밥 먹고 쉬자. 이따 마사지 해줄게.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마사지까지? 그럼. 고마워, 여보.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오긴 온다. 그치? 그동안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았지. 그랬지. 특히 2년 전엔 당신 회사 망했을 때. 그때 진짜 암담했지. 우리 엄마도 아가씨도 아무도 안 도와주시고 외면해버리시니.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는 없지. 결국 내가 부족한 탓인걸.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아. 다 내 탓이야. 우리 탓이지. 나도 너무 경솔하게 엄마한테 상처를 또 주고. 장모님은 좀 어떠셔? 10번 전화하면 한 번 받을까 말까 하셔. 나 아직도 미운 털 잔뜩 박혔나 봐.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받으시고 사담은 일절 안 하시더라. 돈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아직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야. 장모님 마음이 좀 풀리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엔 엄마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다더라.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 엄마가 원래도 심장이 약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아. 안 그래도 마르신 분이 많이 안 좋으시대? 전에 듣는 말로는 그런 것 같아. 얼른 쾌차하셔야 할 텐데 조만간 우리 같이 장모님 찾아뵙자. 찾아뵙고 용서도 빌고 하고 싶어. 장모님이 그래도 당신한테 약하시잖아.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마음 풀리실 거야. 그러고 보니 당신은 2년 전에 당신 많이 힘들 때 아가씨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했었잖아. 그때 이후로 아가씨가 당신 연락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내가 아쉬운 소리 좀 했다고 온갖 독한 말 다 퍼붓더니 결국 날 차단했지. 아직도 차단 안 풀린 상태야. 그 후로 걔랑 연락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가족 모임도 걘 바쁘단 핑계로 늘 안 나왔잖아. 그러니 나랑 얼굴 볼 일도 없었네.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줄곧
아가씨 얼굴은 거의 못 봤네, 나도. 전에 말했잖아. 걔가 일찍 시집을 가서 우리 식구보다는 매부 쪽 식구와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 그래도 나랑 대면대면한 거지 엄마랑은 곧잘 봐. 연락도 자주 하고. 나 없을 때는 엄마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 당신만 피하는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얼굴 마주치면 돈 얘기할까봐 그러는 것 같아. 약간 억울하다. 우리 이제 아가씨한테 손 안 벌리는데. 우리 이제 괜찮은데. 그치? 지난 2년간 코피 터지게 노력했잖아, 우리 둘 다. 맞아. 당신도 회사 정리하고 나서 바로 좋은 자리에 영입돼서 취직했고. 이래보니 난 사업가 체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월급 받는 게 훨씬 좋아. 맘 편하고. 그때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 아니야. 그땐 당신한테 운이 너무 안 좋았어. 다시 좋은 기회 있으면 시도해봐도 좋잖아. 오호, 사업바람 불어넣지 마. 그때 아주 시겁했으니까. 알았어. 그래도 이젠 나도 당신도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있고 저축도 꼬박꼬박하고. 우리 둘 다 승진도 했고. 맞아.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고 행복하게 안정적인 거 좋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녁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건 더 좋고. 나도 그동안 나 많이 믿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내가 더 잘할게. 나도 항상 고맙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며칠 뒤. 엄마! 시끄러워. 머리 울리니까 조용히 말하렴. 죄송해요, 엄마. 내가 너무 놀라서. 갑자기 불러내서 내가 더 미안하다. 이런 소식으로 불러내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내가 엄마의 하나뿐인 자식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몸이야. 원래 약한 거 알고 있었잖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악화된 것뿐이야. 엄마 심장도 약한데 2년 전에 내가 엄마한테 너무 상처를 줘서. 네가 이럴까봐 늦게 알린 거야. 네 탓 아니다. 엄마. 유언장 작성 중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지금 엄마 꼴을 보면 알잖니. 엄마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 지저분한 꼴 당하기 전에 유언장으로 확실히 남겨두려고 한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당장 내일 죽는다니? 죽을까봐 대비해 놓는 거야. 이런 거 내가 온전한 정신일 때 확실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복잡해져. 네, 엄마. 그리고 미안했다. 네? 2년 전에 말이다. 너희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한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하던 거 말이다. 그런데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끝까지 거절해버린 게 오랫동안 후회되더라. 사실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죠. 엄마 가슴에 대못 받고 나와서 항상 후회했어요. 준석 씨도 나도. 그래도 내가 더 어른인데 너희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다 저지른 실수는 내가 보듬어 줄 줄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다.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고 내친 게 참 오랫동안 미안했다. 이제 와서는 내가 도와줄 타이밍도 없는데 말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요즘은 좀 어떠니? 얼굴 보니 좋아 보이는구나.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준석 씨랑 나랑 둘 다. 잘 됐구나. 개미처럼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준석 씨도 한눈 안 팔고 성실히 회사 다니고 있고요. 준석 씨 말로는 사업보다 월급쟁이가 더 체질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는 재미도 알게 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에요. 나랑 준석 씨, 우리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듣기 좋은 소리네.
우리, 그래, 그게 가족이지. 엄마, 준석이도 한번 데려오렴. 나 죽기 전에 한번 봐야지. 진짜요? 그래, 우리 박서방 제대로 한번 보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라고 해. 우리 박서방이요? 민망해서 두 번 말 못하니까 알아서 전해.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셔야 해요. 준석 씨 데려오면 꼭 우리 박서방이라고 말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데려오기나 해. 알겠어요, 엄마. 몇 달 뒤. 여보, 좀 괜찮아? 여보, 이제 많이 추슬렀어. 장모님이랑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악화되실 줄이야. 그러게. 당신 기억나? 엄마가 당신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데려갔잖아. 그때 당신한테 우리 박서방이라고 불러놓고 되게 민망해한 거. 기억나지. 엄청 감동이었는데 그때. 그거 사실은 내가 당신 불러오면 꼭 그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엄마가 해주신 거야. 우리 엄마 좀 귀여웠지? 그랬어? 어쩐지 장모님이 너무 어색하게 말씀하시더라. 감사하긴 했는데 너무 어색해 하셔서 나도 같이 민망했잖아.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렇게 마음의 빚이 없는 상태여서 너무 다행이야. 응어리는 풀고 가신 것 같아서. 장모님도 후회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우리랑 화해하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버티신 것 같기도 하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더 빨리 찾아뵙고 더 빨리 엄마 마음 풀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장모님도 만족하셨을 거야. 그래도 몇 달간 좋은 시간 보냈잖아, 우리. 변호사는 만나봤어? 어제 만나고 왔어. 세금 문제는 전부 해결했고? 상속세니 뭐니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더라. 그래도 당신 고생 덜 시키려고 장모님께서 미리 유언장 작성해 두셨다고 했지? 맞아. 원래 엄마랑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던 변호사님이셨고 공증도 전부 해둔 상태였고 그래서 유언장 집행이 좀 더 빠르고 쉬웠던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서 나 거액의 상속녀야 지금. 오, 그래? 얼마나? 세금 정리 다 되고 10억 조금 넘어. 뭐? 그만큼이나 돼? 현금 자산만 이렇고 집이랑 땅도 좀 돼. 우리 집에 이런 거액의 상속녀가 있다니 너무 누추한 집이라 괜찮겠어? 장난치지 마. 소중한 돈이니까 당신한테만 써. 진짜?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다 사 먹어? 맛있는 거 다 사 먹어. 괜찮아. 그게 어디 단순한 돈이야? 장모님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전히 당신한테만 써. 나는 그 재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욕심 하나도 안 낼 테니까 걱정 말고. 길바닥에 뿌리고 다닌데도 아무 말 안 해. 당신이 그렇게 그 돈을 쓰고 싶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내 남편 좀 멋있다. 그렇지? 내가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잘 알겠어. 당신 마음 잘 받았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며칠 뒤.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는데 내가 전화하면 안 되는 데를 했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소엔 전화 연락 잘 안 하셨는데 갑자기 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가 평소에도 워낙에 전화를 안 하니 내가 전화를 한 거잖니. 네가 평소에 살갑게 딸처럼 굴면서 수시로 전화했으면 이 전화가 이렇게 어색하겠어?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사는 게 많이 바빴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내 아들이 회사 잘려 사업 말아먹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염치가 좀 없기도 했다. 그런데 그거야 전부 지난 일이지. 이제 내 아들 충분히 상황 괜찮지 않니? 번듯한 회사에 입사해서 취직도 하고. 그럼요. 준석 씨 요즘 너무 잘 나가죠. 알긴 아는구나. 왜 모르겠어요. 준석 씨는 성실한 사람이라 뭘 하든 전부 성공해요. 제가 그런 모습에 반했잖아요. 그래. 사돈께서 그렇게 되고 나서 너는 좀 괜찮니? 네. 마음의 준비도 오래 했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 남기지 않을 만큼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추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내가 사돈 장례식장엔 차마 가지 못했어. 우리 딸내미가 임신 중이라서. 그래도 부의금은 준석이 통해서 전했는데 확인했니? 아, 네. 준석 씨한테 전달받았어요. 그 소리 말고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어? 네? 무슨 소리요? 아, 아가씨 임신했다는 소식이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 말고 더 들은 거 없어? 네, 없어요. 특별히 더 얘기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에휴, 아들내미가 겨우 안정된다 싶으니까 이번엔 딸내미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어머,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그쪽 사업에 문제가 생겼단다. 투자 사기를 당해서 회사 지분 자체를 날렸다고 하는데 나는 당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어머, 그런 일이... 아가씨가 많이 힘드시겠어요. 안 그래도 임신 중이신데. 그래서 준석이한테 이야기를 좀 하는 모양이던데 뭐 전에 들은 거 없니? 어떤 이야기요? 저는 아가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말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아직도 무슨 소린지 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유산 받은 거 있을 거 아니냐? 너 유복하게 자란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상당할 텐데. 제가 받은 유산이요? 그게 왜... 그걸로 네 시누이 좀 돕자 이거지. 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제가 아가씨를 도와요? 다 같은 식구잖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너도 홀어머니라 사돈 돌아가시고 나니 너 혼자 아니야?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시댁 식구들이랑 가족 간의 정을 돈독하게 쌓아야 하는 거야. 게다가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고. 네가 워낙 부족한 거 없이 자란 데다가 외동딸이라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유 있는 쪽이 기우는 쪽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 그래야 가족 간의 우애가 생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가씨한테 도움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니. 걔가 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너희를 도와줬지. 걔 그렇게 염치 없고 막대 먹은 애 아니다. 그래도 내가 남매 간의 우애 하나는 제대로 가르쳐놨어. 그런데 그때는 사정이 안 좋았어. 아무리 사정이 안 좋았어도 저희보다는 나았을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꽁에 있는 거야? 꽁에 있다뇨. 저는 아가씨한테 유감 없어요. 그럼 네가 그래도 학렬상 윗사람이니 조심스럽게 걔한테 전화 한번 해봐. 차단해놨던데요? 뭐라고? 아가씨, 저희가 돈 해달라는 이야기 할까봐 2년 전부터 저희 부부 번호 차단해놓은 상태예요. 그건 이번에 풀었어. 차단 풀었으니까 한번 연락해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돈도 아닌 유산을 아가씨 가정을 돕기 위해서 쓰고 싶지도 않아요. 뭐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굴 거야? 매몰찬 건 아가씨죠. 아가씨가 2년 전에 온갖 모진 소리를 해서 준석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요. 그건 그땐 다 응? 걔가 여유가 없었고 철도 없었고
어렸잖니. 겨우 2년 전인데 어리긴요. 그리고 2년 전에 없던 철이 2년 지났다고 드나요, 어디. 그래서 전화를 안 해보겠다고? 전화뿐인가요, 어디? 예. 제가 아가씨한테 도움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뭐라고? 며칠 뒤. 언니,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죠? 네, 아가씨가 저희 집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어쩐 일로. 오빠 집이야.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언니, 며칠 전에 저희 엄마랑 통화하셨죠? 그건 맞지만 그게 왜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얘기라면 어머님께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언니,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께 확실히 거절했는데 전달 못 받으셨어요? 언니 마음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저 언니 남편 되는 박준석이랑 남매예요. 언니가 외동으로 자라서 형제 귀한 줄 모르시는 모양인데 언니가 저 신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매몰차게 굴면 결국 우리 오빠한테 상처 주는 거랑 똑같아요. 네? 상처요? 에이, 그건 아니죠. 그 사람한테 상처는 아가씨가 더 많이 주셨는데요? 네? 2년 전에 아가씨가 무슨 말을 쏟아부었는지 기억 안 나요? 하긴 원래 상처는 준 사람은 별로 기억 못한다고 하죠? 받은 사람만 기억하지. 준석 씨가 그때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데요. 안 그래도 대면대면한 본인 여동생한테 쉽게 할 말도 아닌 돈 얘기를 하는 그 사람 심정도 참담했는데 그걸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셔서 준석 씨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한참 고생했는걸요? 거절한 건 맞는데 못된 말을 하진 않았어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잘못하고 있으신가 보다. 능력 없으면 꺼지라는 말이 못된 말 아닌가? 나는 충분히 못된 말 같은데?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설마요. 언니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죠. 가만히 보니 우리 남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싶으신데 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간질이라뇨. 저는 준석 씨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는 이야기거나 과장이면 제가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준석 씨가 아가씨를 손절치는 거겠죠. 언니, 우리 오빠같이 착해 빠진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렇죠. 준석 씨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 오빠 쪽이 아니라 언니가 솔직히 중간에서 우리 남매 사이를 회방 놓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회방을 놔요? 제가 언제요? 저 결혼하고 아가씨랑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요? 아가씨 일부러 저희 마주칠까봐 맨날 피해 다녔잖아요. 어머, 제가 언제요? 제가 뭘 일부러 피해요? 매번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지. 우리가 아가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할까봐 일부러 피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차단해도 이해했는데? 차단이라뇨. 절대 아니에요. 이제 풀었어요. 전 번호도 바뀌었어요. 아가씨가 제 번호 풀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까 아가씨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 제 번호를 아가씨가 왜 알아야 돼요? 언니, 가족끼리 이러실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처럼 선 지키면서 살아요. 새삼스레 더 가족인 척 하지 마시고. 저도 아가씨한테 무리한 요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준석 씨랑 저희 부부 더 이상 아가씨한테 손 벌릴 일 없어요. 2년 전에도 아가씨한테 무리한 부탁해서 줄곧 후회했어요. 어차피 회사 망하는 거 그런 흑역사를 남기지나 말걸 하고. 그땐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저랑 제 남편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하지 보기보다 개털이라니까요. 그때도 그랬어요. 여유가 없으니 혈육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도움 줄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차단했어요? 아니, 그건 오해라니까요. 그게 다 사정이. 아니, 됐고
저 우리 오빠 오면 직접 얘기할래요. 오빠 언제 와요? 그래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준석 씨 보고 가요. 곧 올 거예요. 잠시 후.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오빠! 새삼 반가운 척하기는.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못 올 곳까진 아니다만 적어도 네가 편히 와 있을 곳은 아니지. 오빠! 어우, 시끄러. 소리 지르지 마. 진짜로 여기 왜 왔어? 저번에 내가 오빠한테 부탁한 거 있잖아. 뭐? 그 헛소리? 와이프 유산으로 받은 돈 얼마냐고. 그 돈으로 도와달라던 그 미친 소리? 그때 그 소리가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였어? 오빠, 너무 그렇게 날 세우지 말고. 나 진짜 급해. 우리 그 돈 없으면 망해.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알아야 해? 우리 사이에? 그래, 오빠 말대로 우리 사이잖아.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남매인데? 그래, 우리 남매지, 혈육. 그런데 넌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했냐? 완전 매몰차게 거절한 건 네가 먼저 아냐? 덕분에 나 혼자서 잘 일어섰어. 우리 이제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 돌아가. 우리 망한다니까. 내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혼하고 길거리에 나 앉았으면 좋겠냐고. 그게 나 때문이야? 아니, 오빠. 막말로 오빠는 언니랑 이혼하면 그냥 남이야. 그런데 나랑 오빠는 혈연이고. 그럼 오빠가 누구 편을 들어야겠어? 뭐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언니 마음을 돌려서 그 돈을 좀 털어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언니 치마폭에만 쌓여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무슨 헛소리야? 그 돈 언니 유산인 거 알아. 그러니까 오빠가 언니를 좀 꼬셔봐. 어? 언니 너무 철벽이란 말이야 지금. 너 설마 그 헛소리를 가영이한테 한 건 아니지? 왜 아니야? 엄마도 전화했어 언니한테. 뭐라고? 미쳤어? 제정신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더니 네가 힘들면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해? 그게 가족이야? 그땐 사정이 있었다니까. 그래? 그럼 나도 지금 내 사정이 있어. 오빠. 시끄러워. 네가 지금 임신했다고 하니까 더 험한 소리는 안 한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어딜 주제넘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가족끼리 도와? 이혼을 하면 내가 가영이랑 남이야? 제정신이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가영이밖에 없었어. 나한테 진정한 가족은 가영이뿐이라고. 오빠. 나는 이미 그때 너한테 더 기대하게 될 일 따윈 없었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나가, 얼른.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여유도 없었고, 철도 없었고, 그랬어. 그래, 지금이라도 사과하니 그 마음은 받아줄게. 그러니까, 다시 오빠가 언니 좀 설득해줘. 앞에 사과 받아준다는 말은 취소다. 뭐라고? 너는 글러먹었어. 그냥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언니, 오빠 좀 말려줘요. 나가. 이대로 나가서 다시는 나 찾지 마. 알았어? 새언니! 저희는 양가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의 반대가 심했죠. 저는 엄마의 하나뿐인 외동딸로 재벌만큼은 아니더라도 엄마의 노력으로 상당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 탓에 세상 물정이 어둡고 순진하다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엄마의 그런 노파심 때문인지 엄마는 제 남편을 사위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우다가 결국 저는 집을 나와 홀로 결혼을 해버렸고 그 후로 저희 모녀는 의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각종 위기를 겪었던 저와 제 남편은 드디어 경제적 안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유언장을 작성하자마자 엄마는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제 남편을 사위로 받아주셨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른 후 유언장을 바탕으로 한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고 저는 현금 자산만 10억 이상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시댁에 전달되어 급기야 시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몇 년 전 시누이는 저희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할 때 매몰차게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계속 돈 이야기를 할까봐 저희 부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거액의 유산 상속분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도와달라며 찾아오기까지 한 겁니다. 제 남편은 가족 간의 정을 운운하는 시누이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은 저뿐이라는 말을 남기고서요. 사실 내색은 별로 안 했지만 시누이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당한 일에 대해 제 남편은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직도 남편은 본인 가족은 저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도움을 주기는 싫고 도움받기만 원하는 시누이 같은 가족은 필요 없다나요? 시누이는 결국 돈을 구할 곳이 없어 크게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회사 지분 자체가 빠져나간 상태라 돈을 해줬다 한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시누이는 아직도 종종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듯합니다.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거절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아무리 가족끼리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한쪽만 희생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시누이는 그걸 놓치고 있는 듯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